다음은 경기의정부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과 750만 제휴동포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 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그 여파로 국민들은 경제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안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 동맹의 구조 자체가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입니다. 그 출발점은 DMZ입니다. 통일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어제도 백악관 오찬 행사에서 우리 정부가 파병 요구를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3일 공개한 국방 전략에서도 한국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동맹은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도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면서 정작 위기 관리와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의 더욱 굳건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우리의 고유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유엔사는 최근까지도 DMZ 출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 권한을 둘러싸고 의견을 표출 중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해 4월 1일 국방부와 통일부, 문체부는 이달 17일부터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정부 발표는 DMZ 내 현재 활동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DMZ 내 활동은 기존 절차에 따른 사전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1953년 정전협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정작 1953년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조건과 규정된 요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순전히 군사적 성질, 이 문구는 정전협정의 적용 범위를 군사적 사안으로 엄격히 한정한 것입니다. 즉 군사적 성질에 속하지 않는 평화적 목적의 활용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유엔사는 평화정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정부의 타미블루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조사, 2025년 유흥식 추기경, 또 김현정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유엔사에서 불허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엔사 역시 군사적 성격과 동시에 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재강 의원님이 외통위를 통해서도 계속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한 법도 지금 제출해 주고 계신데, 먼저 지난 정전 73년 동안 유엔사가 정전 체제를 성공적으로 잘 유지 관리해온 데 대해서 그 성과와 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남북교류협력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엔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자 출입이라든지 인원 출입이라든지 물자 반출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은 새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만, 다만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재강 의원님과 한정혜 의원님이 법안이 지금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잘 여야 소통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유엔사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DMZ법이 정전협정과 정면춘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은 DMZ 출입 승인 전에 유엔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유엔사의 권한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이는 과거 유엔사의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1954년 11월 22일 제50자 군정의 회의록에서 유엔사는 교육과 문화적 교류 등은 정전협정 범위 밖의 사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1972년 6월 12일 제317자 군정위에서는 유엔사가 모든 한국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평화적 목적을 위해 땅을 개간할 수 있도록 요새화된 모든 시설은 철거돼야 한다라며 DMZ가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새화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대땅스 시기에 DMZ의 평화적 이용을 먼저 주장했던 것입니다. 주지의 사실로 유엔사가 DMZ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정세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유엔사는 윤석열 정권기 DMZ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모두로부터 실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 삼은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총리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세에 따라서 태도와 입장이 변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고 또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정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38년간 노태우 정부의 1988년 유엔 연설 이후 역대 7명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뺀 나머지 7명의 대통령이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유엔에 가서 DMZ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자, 구체적으로는 평화 도시를 만들자, 평화 생태 공원을 만들자, 또 평화 공단을 만들자, 뭐 등등의 그런 국제 무대에서 이런 약속을 한 바 있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까지 배정해서 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DMZ의 생태평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입지조사까지 동부, 중부, 서부에 걸쳐서 사전조사까지 했던 그런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이 된다면 아마 이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들이 말은 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비무장지대 안에 학술, 생태, 문화, 역사, 관광 또는 이런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이용에 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재강 의원님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그 모든 절차에 있어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엔사와 소통하면 잘 협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DMZ의 출입 및 평화적 이용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DMZ 안에 12개의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평화의 길 탐방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세 군데가 남방 한계선을 넘어서서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막혀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판문점 견학도 상당히 제한돼 있는 그런 상황 등 애로사항이 있죠. DMZ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애로사항입니다.
사람과 물자와 돈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게 되면 DMZ의 이런 비정상성 또 애로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장관 현재 재정법 논의가 제15조 출입 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법안의 본래적 목적인 평화적 유형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DMZ의 평화적 유형은 역대 정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 정권에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제안 이래 보수 진보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7개 정부가 7개 정부가 예외 없이 DMZ의 평화적 활용을 국정과제로 다뤄왔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가 자고 가릴 것 없이 40년 가까이 쌓아온 공감대입니다. 또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동서독 간 접경 지역을 생태축으로 보존하는 그린에스 반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000km가 넘는 이 구역은 현재 유럽 전체에서 생태계의 중요한 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관, 통일부는 향후 DMZ의 평화적 유형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DMZ는 이 남쪽 구간만 1억 5천만 평, 약 500평방킬로미터고 북쪽도 약 1억 5천만 평, 합쳐서 한 3억 평 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한 번도 남북 간에 공동으로 뭐 조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은 부기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유네스코의 공동 등재도 추진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답보 상태에 있고요. 생태 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또 지질, 지형, 동식물 조사 등등 뭐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못하게 된다면 남쪽 구간만이라도, 남쪽의 비무장지대만이라도 이런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한 그런 법을 통해서 환경 생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장관님, 한편 본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으로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고 장관님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정과제에도 관련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체계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범정부 협의체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작년 9월 달에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기후부,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11개 기관으로 통일부 주도로 만들어져서 바로 어제도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그런 계획들을 부처 간 협의를 분기별로 1회씩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은 지금까지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국인 캐나다, 호주, 영국 대사관과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서 재정법안이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평화적 유형의 당위성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이제 주무부처인 통일부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유엔사와의 조율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각각의 채널을 통해서 유엔사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유엔사 사령관과 면담하여서 관련한 묵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유엔 사령관과 직접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예,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